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다양한 자연의 소리를 만끽하는 요즘이네요. 발맘 수다고양의 루비캣입니다. 비가 잦은 계절이네요. 찬방 비오는 날이란 동화책을 펼쳐들면 표지 한가운데 빨간 우산에 빨간 우비, 빨간 장화를 신은 자그마한 아이가 말을 거는 듯합니다. 나랑 같이 빗속에서 놀지 않을래요? 톡톡 타닥타닥 토다닥 투두둑 또르르.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흥겹습니다. 또다시 속상입니다. 장화로 눈튀기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찰방찰방, 팡당팡당, 탈방탈방, 철봉철봉, 철벅철벅, 졸복졸복, 철벅.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연의 소리를 벗삼고 계시는지요? 마을과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함께 모여 길을 걷다 새로운 길이 된 사람들. 발맞춰 맛맞춰 힘차게 떠나보겠습니다. Go together.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의 마을 안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다양한 공감과 평화, 연민의 대화 활동을 펼치고 계신 보양시 비폭력대화 교육연구회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반가운 마음이 더 배가가 됩니다. 다채롭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동산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양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신고등학교에 덕을 두고 있고요. 예. 지금은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서 예. 엄청 열심히 재미나게 잘 놀고 있는 양경화입니다. 와우.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 신일초등학교 교사 윤미령입니다. 예, 다양한 곳에서 또 다양하게 모이셨군요. 생동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으니 제게도 그 생기가 그대로 전달되는데요. 함께 하신 선생님들께 고양시의 의미가 남다르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예. 고양시는 나에게 삶의 터전이다. 오. 제가 고양시에 92년도부터 근무하고 있거든요. 예. 고양시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또 여기서 또 제 삶을 많이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네, 저는 고양시는 저에게 밥줄이다. 제일 중요하죠. 네, 제가 2002년도에 그 발령받아서 처음 여기 와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예. 예. 여기서 직장을 꾸리고 가정도 이렇게 이루고 아이도 키우고 거의 저에게 밥과 같은 평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소중한 곳이네요. 예. 저는 고양시는 나에게 노후의 삶이다. 노후의 삶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양선영 선생님처럼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고양시 온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에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오면서 학교로 옮겨오면서 이제 여기에서 퇴임하고 내가 앞으로 더 나이 들어서 여기서 지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좀 더 저 안에서 좀 남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왠지 또 석양의 이미지와도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상에서 마주치시는 고양시의 풍경이 참 다양하실 것 같아요. 출퇴근길 인상 깊은 것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또 오고 가면 뭐 골목길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만이 알고 있는 맛집이나 고양시의 어떤 보석 같은 공간이 있으실까요? 함께 나와 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뒤로 공릉천이 흘러요. 네, 그 공릉천에서 베트남 참전비까지 그 뒷길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고향 둘레길로도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 굉장히 그 곱게 자라는 큰 나무 있죠. 그게 메타세카이아. 예, 맞아요. 네, 그 겨울 연가에도 나오는. 맞아요. 네, 그 나무가 정말 이렇게 양옆으로 농지길이거든요, 사실은. 쫙 이렇게 한 50m에서 100m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 길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정말 좋았어요. 예. 신랑이랑 같이 주말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와, 이 길은 정말 좋다 이러면서. 와, 힐링의 장소이기도 하시고. 네, 그렇죠. 예, 편안함과 쉼을 얻는 곳이기도 하시네요. 야,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예, 나중에 선생님들과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하나 떠오르긴 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사라진 장소예요. 예. 그 삼성동에서 지금 양경환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원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언덕을 넘기 전에 예전에 오금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예. 제가 삼성초등학교 근무를 할 때 거기 이제 호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그 언덕 넘어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거길 함께 갔던 친구들 그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 제 마음에는 그 장소가 고양시의 보석 같은 공간으로 남아있는 게 지금 느껴지네요. 공간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이야기와 만남과 나눔과 인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 제 안에서도 가슴이 뭉클뭉클 해줍니다. 일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계획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봄, 여름에는 좀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계획도시다 보니까 그런 나무, 풍경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 집에 올 때 그렇게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주변에 그런 식물들이 그리고 되게 울창하잖아요. 한 20년 정도 넘어서. 그래서 참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상큼하고 그래 내가 일산에 이래서 왔지 이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때로는 그 뿌리들이 이제 나무들의 뿌리들이 깊어져서 그 건물 안으로 좀 파고드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울창함 속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녁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풍경들 잊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영상 제작, 사진, 라디오 팟캐스트,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시나리오, 미디어로 즐기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즐거운 세상.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고양 시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발맘 수다고양을 듣고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고양시 비폭력대와 교육연구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탄생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모이게 되셨나요? 저희가 2013년도에 선생님들끼리 연수를 받았어요. 60시간짜리를 받고 나서 이 비폭력대화가 생활 속에서 바로 가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주기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연습을 하자. 그래서 아이들과 또는 가족들과 좀 평화로운 삶을 좀 엮어가자 하는 그런 의도로 2013년도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뭐 중간에 사연도 있긴 했지만 이제껏 이어져 오는 거고 그때는 연습 모임으로 했지만 작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고양시 비폭력대화 교육연구회로 탄생을 해서 2년째 지금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 모임에서 연구회로 이제 탈바꿈하신 것 같은데요. 그간 뭐 다양한 에피소드,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셨을 텐데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피소드 중에 좀 가슴 지금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모임 때는 양경환 쌤하고 저하고 둘이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그 학교로 가는데 우리 둘뿐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으로 김밥을 사갖고 가다가
그럼 집으로 갈래? 그러고서 연습 모임을 안 했던 기억이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떠오르는데 예. 그걸 떠올리는 이유는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그런 바탕에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으시군요. 네. 그리고 양경환 선생님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이 이렇게 끊지 않고 계속 올 수 있었던 거. 예. 네. 그래서 정말 소울메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두 명에서 지금 연구회로 오기까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으셨겠어요. 네,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그 모임들이 꾸려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연구회를 운영하시면서 뭐 실제 어떤 달라진 학교 안의 풍경이라든지 실제로 내 안에서 어떤 몸에서 체감하고 있는 체감의 온도들이 좀 달라지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백석중학교에서 첫 번째 육아휴직 끝나고 아이를 조금 이제 아기 때 시어머님한테 맡기고 이제 복직하면서 이제 들어갔던 학교예요. 예. 학교에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비폭력대화 연수 받고 연습 모임 하면서 그게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예. 제 안에 그런 요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그거를 소개를 하면서 비폭력대화 기초과정을 1년에 걸쳐서 2번을 학교에 개설을 했어요. 와. 네, 그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따가지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일단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학생들과 좀 더 잘 교감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이론은 좀 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달라지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학교에 그 기린 마을이라고 예. 비폭력 대화 상징인 기린을 따서 그 비폭력 대화 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예. 예, 공감하고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을 좀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학교를 떠나오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오시거나 하면 아무래도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려고 오시는데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먼저 뭐 변명하거나 뭐 같이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먼저 공감하고 연결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일이 잘 풀리더라고요. 예. 학교 자체가 굉장히 평화로워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어 주시면 비폭력 대화가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고양시 안에서도 좀 다양하게 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비폭력 대화를 상징하는 동물은 기린이 있고요. 폭력적인 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자칼이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기린 마을을 꾸미셨다는 건 평화의 공간, 연민의 공간, 사랑이 훈훈해지는 공간을 꾸미셨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나누어주신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예. 네. 선생님도 편안해지셨다니 너무 편안하고요. 예. 저희 학교는 이제 경기도에는 그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학교 내에서 예.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도 해줘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도 한번 꾸렸고 올해도 같이 꾸리는데 지난 이제 1학기 마지막 그 모임 활동에서 그 선생님들이 서로 이제 공감해주고 예. 위로받고 하면서 좀 힘을 받아가는 그런 소감들을 나누면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동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와, 네, 역시 예. 선생님들이 좀 평화로워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저하고 저희 학교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이 예. 그 방학 때 기린이 캠프라는 걸 해요. 기린이 캠프. 네네. 예. 기린이 비폭력 대화의 상징 동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기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하고 비폭력 대화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이틀 동안 오전에만 하는데 그거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조금 자기 표현을 좀 하게 됐다. 와, 뭐 이런 예. 것들을 얘기해줘서
이번 여름방학에도 합니다. 오, 예. 기쁘게 하고 있어요. 예.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도 좀 보내드리는데요. 네. 저희 연구회 아까 성과 얘기하다가 예. 제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옆에 계신 양소연 선생님께서 연구회를 하면 공개 수업을 이제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하면 좋은데 이 공개 수업이 교사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행사예요. 예, 맞아요. 예. 다른 학교에 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다 오시고. 근데 무려 2년 동안 공개 수업을 하셨어요. 예, 연구의 성과로. 예. 예, 그것도 정말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 양소연 선생님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으셨나요? 네, 그 잘 모르는 분들도 와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수업한 후에 이제 협의를 하면서 각 학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과 공감을 하고 교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공감을 하다 보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 만나시게 되니까 그런 에피소드들도 좀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러면서 내가 조금씩 성장하는 게 아닐까? 청취자들도 들으시면서 용기를 내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버님이 좀 이렇게 흥분해서 달려오신 아버님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아, 예. 저도 얘기만 들어도 긴장이 됩니다. 예. 제가 2002년도에 급식 지도하면서 아이를 지도하다가 아버지가 막 되게 화가 나셔서 달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2002년도 제가 신규 때였고 무섭다. 그래서 일단은 좀 피하고 보자. 그래서 나 좀 선배 선생님들이 넌 좀 저쪽에 가 있어라. 우리가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백석중학교에 있을 때 제가 작년에 3학년 부장을 하면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거를 중재와 회복적 서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에게 하는 부탁이라는 걸로 이제 같이 이거를 작성을 하고 합의를 해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각서를 쓰게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똑같은 상황이죠. 달려오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 다 빼고 각서를 하고 정말. 아이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왜 아이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 이러면서 막 엄청 화가 나서 달려오신 거죠. 처음에는 거의 반 일어나셔서 저를 막 이렇게 한 대 때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점점 제가 공감을 계속 했어요. 아, 아버님 그래서 지금 많이 화가 나셨어요. 많이 불안하셨어요. 이러면서 아이가 좀 학교에 잘 다니고 좀 그랬으면 좋겠죠. 막 이러면서 계속 공감을 해드렸더니 점점 앉으시는 거예요. 네, 점점 자리에 앉으시더니 나중에는 저희 아이 참 부족한데 잘 부탁드린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와. 2002년과 2016년의 차이 비폭력 대화를 공부한 교사의 살아 숨쉬면서 정말 몸소 체감하시는 네, 그렇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또 다른 선생님도 한번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달라진 학교 안의 풍경 속에서 제가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작년에 저희 반 아이들이 좀 거친 부분도 좀 있고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다툼이 좀 많고 갈등들이 좀 많은 아이들이거든요. 그게 조금 지나친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제가 많이 참 지치고 힘들고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뭐 어린 아이들 데리고 내가 정말 얘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나 막 이런 막 정말 좌절감이 막 들고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1년 동안 이 비폭력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면서 저를 좀 다스리고 저를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까 좀 아이들도 조금은 여유 있게 봐지게 돼서 좀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편하게 아이들을 올려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입니다. 올해 이제 보면 올라간 아이들이 사실 며칠 전에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는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래도 저한테 좀 그래도 마음을 좀 열었었던
어떤지 이렇게 자꾸 상담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제 안에서 되게 뿌듯하고 이래서 내가 비폭력을 했구나 이런 감사의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오늘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열렸는데요. 예, 아이들도 그렇게 존재로서 대화를 해주는 경우들이 없다 보니 사실 마음 열기가 쉽지 않죠. 저도 한편으론 감사한 부분들이 저희 딸들 둘이 지금 한참 그 지랄의 종양이 어마어마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예전 같았으면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내가 쟤네들이랑 나이가 똑같은가 자괴감에 들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야 그런 때이구나.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구나. 근데 내가 낯설게 보고 있는구나를 좀 보게 돼서 조금 마음의 공백이 아직도 물론 자극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감사한 부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상에서 엮어지는 어떤 훈훈한 감동들 정말 직접 몸으로 체감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연구회를 운영하시면서 선생님께서도 앞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어떤 마주하게 되는 학생들을 만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조직 안에서의 나의 변화된 모습들, 내 안에 어떤 강해진 마음의 근육들을 좀 보게 되실 텐데 그런 변화들이 있다면 좀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이들이 한 반에 26명에서 30명 사이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저는 갈등이 별로 불편하지가 않아졌어요. 와.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 제가 저랬어요. 얘가 이랬어요. 얘기를 하면 그래 어떤 일인데 한번 들어볼까 하고 이야기하는 때가 더 많아졌다는 거. 물론 지금도 이제 제가 잘 안 될 때 이제 훅훅 올라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채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가는데 일단 갈등을 불편해하지 않는 것이 내 안에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고 양쪽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어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이 좀 생겼달까요? 예. 네. 가장 부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건강한 조직일수록 갈등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마치 없는 것처럼 평화라는 그 가면과 포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예. 저도 그 내공을 좀 따라가 보기를 희망해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아까 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이들이 선생님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들어주는데 이게 쉬는 시간 그 10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A4 종이 한 반쪽만한 걸로 만들었어요. 관찰,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적고 그때 느낌이 어떠했는지 너한테는 중요한 욕구가 뭔지 그다음에 부탁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걸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선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거기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써서 그렇게 큰 갈등이 안 일어나면 자기 안에서 그냥 해소가 되고 이걸 쓰고 났는데도 아직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저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읽어주면서 너 이랬니? 너한테 이런 게 중요했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공감을 해주니까 네 이제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부탁 꼭 그 친구한테 하고 싶어 아니면 뭐 너한테 스스로 하고 싶어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한테 제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아이들에게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자기한테 뭐가 중요한지 알게 해주는 그런 효과 있는 방법을 쓰다 보니까 되게 저 자신도 편안하고 아이들끼리도 좀 약간 그런 것들이 공감이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자랑하고 싶어요. 야, 그 자랑을 듣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의 모든 학교가 비폭력 대화 수업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생깁니다. 네, 저의 목표예요. 예, 저희들도 그 목표를 갖고 한 발씩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학년부장을 2년을 했거든요. 근데 학년부장은 학생들과의 생활 지도도 되게 중요한데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선생님들과의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끌고 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들도. 예.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의 갈등,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들끼리의 갈등. 예, 그리고 대부분의 갈등은 정말 속상해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고 그분을 공감해주면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역할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네,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들끼리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학생들과의 갈등, 특히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둘 사이를 중재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같이 해보고 네, 그런 것들을 좀 2년 동안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네, 이런 부장님 저도 참 만나고 싶다.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선생님이 그런 부장 선생님이 계셨다면 정말 편안해졌을 그렇죠, 텐데 예. 특히 초년기 선생님들한테는 예,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제가 이제 구청에서 상담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 교육복지실에서 막 오시기도 해요. 그러면 구타가 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분노와 폭력성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어떤 물리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타겟이 주로 이제 초년병 여자 선생님이신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분한테는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 둘을 중재하면서 아이의 존재성도 바라봐주면서 선생님도 다치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과히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었는데, 그때 또 저 역시 안타까웠던 것이 그런 상황일 때 담임 선생님께 한 번에 얘기를 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의 성향을 보고 교육복지 선생님께 여쭤봐서 선생님 이야기를 해도 가능하신 선생님인지 이렇게 좀 타진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위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아이에 대한 색안경을 끼게 하는 경우일까 봐 그런 부분들을 좀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시는 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셨다면 좀 더 아이가 그 힘들고 왜 그렇게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고 머물러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한 발 한 발 비폭력 대화에 발을 담글수록 그 힘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여러 선생님께서 마주하시는 그 순간이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잠깐만 광고 하나 듣고 올게요. 고향 시민 자키들의 생동감 있는 동네방네 라디오 고양이 팟캐스트. 지금 여러분은 발맘 수다고양의 고양시 비폭력대화 교육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텝 바이 스텝 마을과 학교 이야기로 여행을 좀 떠나볼까요? 그 연구회에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육의 모습들이 다양하실 텐데요. 학교가 또 속해 있는 공동체, 학교가 속해 있는 것이 또 마을이라는 공간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 그런 어떤 마을 안의 학교 풍경, 이상적인 학교의 모습들은 어떻게 상상들을 하고 계시는지요? 영화로도 한번 나온 게 있는데 벤포스타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걸 저희가 마을 공동체하고 이제 연계를 지어서 저희가 사회 3단원이 경제단원이라서 그걸 예.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이제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 뭐 은행원, 그다음에 이런 역할들을 다 주어줘요. 자영업까지 다. 예. 그리고 아이들은 수업을 받을 때 수업료를 받아요. 예. 집을 받아요. 그리고 뭐 급식을 내거나 청소할 때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거나 돈을 받아서 이런 활동들을 1년에 활동들을 다 하는 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예.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스스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경제라는 게 뭔지 이렇게 사고 팔고 그 안에서 이제 세금까지 저희는 다 걷거든요. 예. 10%의 세금을 다 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이게 우리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같이 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그 눈높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 지식적으로도 아주 강하게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벤포스타 공화국을 책으로도 좀 읽고 실제로 동영상으로도 좀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공화국이 있다면 아이들만을 위한 사회가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어떤 아까 수업료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직접적인 어떤 현금 거래를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역 화폐나 뭐 이런 아니,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린은행에서 하는 기린의 동전이라고 해서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하루에 나눠주고 그다음에 끝날 때에는 그걸 은행이나 재경부에서 돈을 다 걷어요. 예, 그래서 각각 그 은행 통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기록하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또 나눠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적자는 나지 않았죠. 예. 네. 아이들에게도 정말 인상 깊은 경제 교육이었을 것 같네요. 예. 아니, 지금 윤미령 선생님 그 경제단원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우리 학교 5학년 선생님도 그런 식의 수업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가서 참여하고 뭘 사기도 하고, 그런데 적자가 났는지는 저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되게 생동감 있고 아이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앉아서 책으로만 배우지 않는 맞아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육이라면 그게 또 적자여도 그것 자체가 또 소중한 경험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저는 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좀 일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그 초임지가 양평에 있는 6학급짜리였는데 예. 그때가 좀 떠올라요. 6학급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마을 그 주민들하고도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 사실 연습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운동회 같은 거 할 때는 마을 잔치로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마을 잔치로 했었다. 예, 뭐 큰 것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지만 양선영 선생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작은 것만의 그 소박한 아름다움도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체육대회나 얼마 전에 물총 싸움처럼 이렇게 토요일 날 했었는데 경찰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가서. 네. 시끄럽다고. 네네. 그래서 이 확성기라든지 마이크를 학교 행사 때 전혀 쓰지 못한다. 네, 매번. 학교가 세워진 이후로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제가 더 전에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마을 잔치 너무 정말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큰 거보다는 작게 쪼개지면서 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결이라든지 시각들을 좀 갖게 될 텐데 이게 점점 더 건물들이 커지고 아파트가 커지고 숲을 이루어가면서 그 배려라는 부분들이 그냥 상호간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안에 국한되는 안타까운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정말 씁쓸하게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네요. 학부모들이 좀 배려해 줬다면 좀 더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께서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고양시 비폭력 대화 교육연구회래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고양시 비폭력 대화 교육연구회는 그 센터나 또는 교사 연수로 MVC는 비폭력 대화의 약자거든요. 비폭력 대화 1단계를 들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회에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학교 만드는데 조금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네. 그리고 경기도 비폭력대학 교육연구회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다음 카페에 경기도 비폭력대학 교육연구회 하면 가입할 수 있고 쉽게 거기서 조금 더 자료라든가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을 실명으로만 바꿔주시면 바로 정회원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카페에. 예. 그래서 거기서 좀 보시고 그다음에 MVC1을 좀 들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료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그 지혜를 또 찾아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비폭력 대화는 네이버나 그 검색어에 비폭력 대화 또는 KMVC를 좀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실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들을 좀 들으시고 비폭력 대화 원 과정을 수료하시면 경기도 비폭력 대화 연구회 고양시 비폭력 대화 교육연구회에 가입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또 그 밖에 교사연구회 카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 교육 관계자님들께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었는지 또 내 몸을 빌어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존재로 보지 않고 성과내는 그 성과가 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한단 말이죠. 예, 맞아요.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그 아이는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했는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이들이 와서 학교 얘기를 막 이제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했어 얘기할 때는 사실은 엄마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아이를 보통 뒤에다 숨겨놓고 누가 그랬어 하고 상대를 찾아 나서요. 맞아요. 그러면 아이를 놓치는 거죠. 아이 눈을 보고 너 속상했니? 어쨌니? 억울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아니 그냥 이랬어 하고 자기 느낌을 얘기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아이가 편안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르치거나 걔를 도와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 마음이 어떤지 공감을 먼저 해주는 것이 또 우리 어른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에 온 즐거움과 기쁨, 행복,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느 순간 결과만으로 포장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 모습. 어떤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존재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시선을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첨예한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학부모 사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화장이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틴트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화장에 대한 생활 지도를 하지 못하면 아이를 잡지 못하고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이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학부모들로부터도 듣고 또 때로는 그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듣기도 하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그 화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아이를 앞에 놓고 화장을 지도하게 되면 이 아이와는 더 이상 그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교사로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불꽃도 꽃이다 거기 보면은 굉장히 화장이 널리 이렇게 퍼지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널리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인 회사가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싸게 팔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모델로 내세워서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극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실은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아이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게 즐겁고 예. 이런 것에 생활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공감과 연결, 예. 비폭력 대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예. 중요하다. 예. 예. 그런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사춘기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요. 큰 아이는 화장을 좀 안 하고 작은 아이가 그렇게 화장을 좀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걸 저도 좀 그 생활 지도를 한다고 지도를 했어요. 그냥 순수한 모습이 아름다워. 그런데 너무 관계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가 꼰대 노릇을 했구나. 이 안에 바라는 마음들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족감이 어떤 포장이 되어서 예쁜 모습의 자족감이 아니라 진솔함 속에서도 꽃필 수 있는 자족감을 좀 아이의 때 만났으면 하는 마음 그런 부분들이 좀 제 안에 생기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학부모님들께 좀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예. 요즘에 뭐 중2병이 예. 사실은 초사병으로 내려왔다고 하고 어찌 보면 초3병까지도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되게 소통이 안 되는 거고 부모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를 진짜 온전하게 이렇게 좀 받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부모님들의 어찌 보면 또 욕심일 수도 있고 맞아요. 내 아이를 또 잘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조금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시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또 그 아이를 좀 아이로서 좀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 저희 반 아이 중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보는 것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학원에 문제집 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도 놀고 싶어 하는데 예. 이 학원 숙제를 다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여유가 없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저 아이의 저런 모습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좀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예, 학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이 행복하셔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조금만 아이를 좀 여유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예,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예. 근데 학부모로 살다 보면 늘 그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예. 근데 내가 앞서가고 있구나. 예, 이것들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 세 분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이를 그냥 존재 자체로 바라봐 줄 수 있다면, 내 안에 마음의 여유도 있을 것이고, 예, 그 속도도 좀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울림들이 제 안에 여러모로 파묻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는데요. 예, 나눠주세요. 노래이기도 한데요. 예. See Me Beautiful이라고 그 마실 선생님이 또 연주하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예. 나를 아름답게 봐주세요라는 시예요. 예. 어쩌면 아이들이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제가 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예. 나를 아름답게 봐주세요. 내 안에서 제일 좋은 것을 찾아봐 주세요. 그게 정말 제 모습이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지도 몰라요. 그것을 찾아내기는 힘들지도 몰라요. 그렇다 해도 나를 아름답게 봐주세요. 나를 아름답게 봐주세요. 매일매일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어요? 방법을 찾아봐 주시겠어요? 내가 찬란한 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봐주세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의 존재로서 아름답게 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를 두고두고 마음속에 좀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비도 오고 너무 무더웠는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거든요.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함과 휴식이 있는 여름방학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도 또 즐거운 만남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양시 비폭력대와 교육연구회 선생님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삶의 내용을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마을 안 학교의 풍경들이 마주하는 일선 현장에서 하나둘 시줄과 날줄로 엮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책을 세대별로 오순도순 교환자 낭독하고 이야기 나누며 마을 안 색색의 공간 보따리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심쿵 하트 버튼, 보너스로 남겨주신 짤막 후기는 루비켓의 슈퍼파워 여름철 고양시기라는 거 잊지 말고요.